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중적으로 영남 지역, 특히 PK 지역의 선거 상황을 들여다본 분입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냅니다. 네, 의원님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게 쪼는 맛이잖아요. 쪼는 맛, 또 쪼는 맛. 네. 언제 딱 해야 내 표가 이게 큰 의미를 줄까? 예, 내가 던진 한 표. 그렇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원래 사전 투표를 선호하십니까? 본 투표를 선호하십니까? 쪼는 건 막판까지인데 본 본 투표. 투표를 선호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미리 몰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좀 기세를 몰아서 네네. 사전 투표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좀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주로 본 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이제 진보 정치 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 30대의 보수화 뭐 일배 현상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뇌피셜로 딱 찍으면 네. 58에서 60일 사이. 58에서 60일 60일 사이. 네, 왜냐하면 최근 지방선거가 4차례 네. 에서 제일 높았던 게 60.2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네, 2018년 60점이 맞아요. 예. 60.2%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벽을 깰지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는 깨기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예. 58에서 60 그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0%가 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역대급하고 투표율 높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에? 투표율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싸움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지지하는 층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대선 같이 막 높으면 막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특히나 윤석열 탄핵 그리고 불법 내란으로 인해서 건강한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투표는 아니 뭐 권리로 해야 당연히 되는 민주주의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예. 좋죠. 예. 네. 지금 보면 전국 판세를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9곳, 접전 6곳, 열세 1곳 이렇게 정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세 2곳, 접전 7곳, 열세 7곳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국 판세 어떻게 보세요? 워낙 전략 오래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네. 접전이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예. 네 곳이에요. 예.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예. 여긴 접전이 맞아요. 예. 양쪽에 서울, 울산, 울산, 부산, 부산? 경남. 네. 여긴 접전이죠.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기 접전이다 대구는 아니다. 대구는 빠져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는 국민의힘은 접전 아니다라고 보고 우세 우리는 지역이다. 접전이다라고 예, 보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대구는 접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접전이고 그래서 네. 크게 보면 한 5곳 정도가 접전인 것 같아요. 서울, 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네. 그러니까 국힘이 뭐 충청, 강원 예. 이런 쪽도 접전이라고 하는데. 주장하는 거죠. 예. 근데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고 제가 볼 땐 그정 뭐 충청 강원은 네. 완전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한데요. 네, 이게 선거 앞두고 있어서 선거 하는 사람으로서 묘해요 이게. 예. 우세 지역이다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근데 또 접전 지역이다라고 하면 네. 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닌 거고 예. 좀 묘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판단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접전 지역은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에서 서대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공사 등 모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얀 늑대님께서 사전 투표 완료, 투표합시다. 란테르트님께서는 저는 아침 7시에 투표하고 왔어 용 하셨습니다. 나들꽃님 저도 투표했습니다. 김말성님 부산도 요번에 한번 뒤벼보자. 부산 화이팅. 바다의 도시는 무슨 색깔? 파랑 아이가 이런 말씀 주셨고요. 코지섭지님께서는 투표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권 행사입니다. 더불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밥 먹으러 가는 뽀삐 친구님께서는 대구 70대 오늘 푸른 물결 찍고 와서 용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명숙님께서는 경기도 사전 투표하고 지금 출근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출근길에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서울, 울산, 부산, 경남, 대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울산과 경남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극적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김경수 후보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그리고 울산의 김종훈 후보하고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두 단일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됐어요. 잘 제가 됐다. 양쪽을 가봤는데 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초박빙 상황이잖아요. 초박빙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예. 상황이라 진보당 후보가 조사에서 한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엄청난 변수라고 봐야죠. 네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아깝게 석패를 했잖아요. 네, 0.73. 그때 진보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이 컸단 말입니다. 그때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겠죠. 너무 컸거든요. 예. 전 그래서 경남의 진보 진영의 단일화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저는 단일화 강조했었거든요. 예. 경남은 정말 의미 있는 단일화. 경남 지역의 단일화 그리고 울산 지역은 단일화가 한 번 또 파토가 났다가 자빠졌다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돼서 원래 단일화가 그래요. 아니 근데 여론조사가 돌아가다가 중지하는 건 또 처음 보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을 넣냐 마냐가 근데 굉장히 어떻게 그걸 뺄 수가 중요한데 있죠, 의원님? 제가 뭐 속사정을 들었는데 근데 뭐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그렇죠. 원래 단일화라는 게 뭐 엎어졌다 자빠졌다 막 하는 게 단일화입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한데 네. 어쨌든 결과를 단일화로 잘 모아냈다라는 예.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이렇다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결정적인 단일화가. 계기다. 네. 그러면 이게 선거 판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사실 이제 박완수 지사도 그렇고 이제 울산의 김두겸 현 시장도 그렇고 네.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대해서 뭐 크게 대과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언론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점쳐봐도 되겠습니까? 선거는 마지막까지 네. 머리 숙여야 되니까요. 네. 뭐 승리를 점쳐본다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 특히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JTBC에서 관건 선거하고 부정 선거 사례를 그렇습니다. 방송했어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예. 현지 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건 선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현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관건 선거를 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중상모략 흑색선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을 통해서 네. 정말 간이 부어도 너무 부은 거죠 이거. 박완수 후보 간이 부어도 너무 부었다. 예. 예. 이건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 후보 사퇴 깜이에요. 예. 이거 뭘 평상시 같으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 사퇴해야 될 일 당연하죠.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이게 선거 며칠 남지 않아서 예. 또 박한수 후보는 뭐 자기가 몰랐다더니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네. 그 일에 참여했던 분의 자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네.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박한수 후보는 당연히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몰랐다든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든지 꼬리 자르게 할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경남에 계신 시민분들께서 이 사실을 적극 좀 그 전파해서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금권, 맞아요. 관권 이런 선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정말 온 국민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네. 세상에 이런 행동을 했다. 저희가 잠시 후 10시 10분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화 연결할 텐데요. 그때 또 상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에요. 처벌의 대상이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정우 후보도 초반 판세는 좋았는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물량 공세로 막 그냥 덤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산 북갑은 애초에 민주당이 40, 네. 국민의힘이 한 50, 네. 나머지 이 10은 부동층. 근데 이 부동층도 어쩌면 보수 성향. 예. 이게 기본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상적인 판으로의 진화 과정 아닌가 싶은 거고 그동안에 전재수 후보가 워낙 지역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3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정우 후보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그리고 능력 있는 네. 사람으로서 잘 버텨왔던 거고 저는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토론회 보셨습니까? 봤어요. 어떠셨어요? 잘하던데요? 시원하게? 야, 야, 너 윤석열한테 머리 90도로 숙여놓고 네. 무슨 네. 할 말이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 네. 뭐 잘하던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봐라. 뜨끔했을 나보다 거예요. 잘하는데? 아니, 예. 왜냐면 자기는 말 잘한다는 게 예, 그거라서 트레이드마크인데. 뭐 토론에서 내가 완전히 기세를 잡아야지 그렇죠. 그랬다가 완전히 기세 꺾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아니 그리고 저 시절이 언제인데 주적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것도 예.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된다. 자, 제가 말 좀 예. 해볼게요. 이거 뭐 이 주적론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도 화가 납니다. 예. 국방백세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얘는 네.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덜 떨어지는 인간들이에요. 적에 관한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예. 적은 당연하죠. 미사일 도발하고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게 우리 적이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들과 내통해서 멀리는 총풍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야, 판문점 일대에서 총 쏴줘라. 맞아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선거 앞두고. 최근에 이명박 시절에 어떻게 했냐. 정상회담하자 뒷돈 주다가 그렇죠. 걸렸잖아요. 예. 북한 쪽에서 야 이게 우리 돈 안 받아라고 했던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을 어떻게 했어요? 무인기 보내가지고 야 우리 공격 좀 해줘. 그러니까요. 지들이 이런 말 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적들하고 내통했던 건 정말 누군데 네. 말이 안 되죠. 정말 정말 비열한 짓인데 그걸 또 한동훈이 하네. 그러니까요. 아, 이 양반.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네. 사람이 어떻게 주적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주적 안 쓴 지가 20년이 넘지 저 않았습니까? 정말 그거 보고 예. 황당했어요. 야 이걸 시대착오적인 질문입니다. 예, 말도 안 무슨 돼요. 분단 시대 너 남이야 북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전히 인식이 해방 정국에 갇혀 있구나. 말로만 보수라고 하지 예. 보수가 아닌 거예요. 가짜 한동훈도 보수다. 한동훈도. 예, 예. 극우의 탈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부산 북갑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한동훈이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저는 크게 생각 안 하는 게 물론 선거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일정하게 얻을 거예요 표를. 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지방 선거는 예. 정당 투표가 아주 강하게 줄투표.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정당 투표 이게 뭐 온당하다라는 걸 떠나서 네. 경향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박민식 후보의 표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네. 20%보단 더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막판까지 열심히 예. 하면 하정 후보 좋은 결과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 토론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생각보다 저는 사실 현장에 초반에 갔을 때 하정 후보 정치 근육이 좀 부족하다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분 학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예. 하 GPT 맞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산 얘기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여쭤봐야 될 곳은 일단 그 수도권 올라오기 전에 지금 전북이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현역 그 지사였던 김관영 지사 무소속이 굉장히 기세가 높다. 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호남과 대구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 호남은 민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몰아줘요. 네. 대구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데 대구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인물과 같아요. 그런데 네. 호남은 민주당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게 보이면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8명이 계신데 네. 그중에 재선 의원이 1명밖에 없고 다 조선이에요. 계속 바꾸는군요. 네. 마음이 좀 안 들고 민주당이 잘 못한다 그러면 채찍을 들어요. 그런데 당을 바꾸진 않아요. 선수를 바꿔버려요. 네. 근데 대구는 안 바꿔요. 그렇죠. 대구는 뭐 주호영 의원부터 해서 네. 5선 6선 하는 중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게 대구와 광주의 차이예요. 예. 근데 전북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번에 야 민주당이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다가 몇 가지 이게 포인트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도민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결과값은 좀 다르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해서 확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워낙
화면에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돈 주는 게 딱 떨어지는 딱 장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는 당선돼도 또 이게 당선 무효죠. 무효죠. 어떻게 그러면 보면. 선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법기관이 판단하겠지만 돈을 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공천을 합니까? 그렇죠. 물론 그 과정상에서 세련되게 하냐 마냐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눈을 감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서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서대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금 오늘부터 그 노동부가 함께 해서 지금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GTX A 구간에서의 철근 누락 사건도 너무 끔찍했지만 이 서소문 고간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과해서 뭐 시사인도 가고 겸공도 가고 그랬거든요. 자주 다니는 네, 길이죠. 저 의원님도 자주 다니는 네, 네, 길이죠. 그 밑에 맛집도 있어요. 90초 전까지 네, 철로는 달리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 다 죽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걸 뭐 서울시 오세훈 이야기를 안 할 도리가 없는데요. 네. 이걸 막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일부에서 이야기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런 대형 참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잖아. 용산 참사부터 해서 세월호부터 해서 그러네요. 이번에 강남역 철근 누락 또 이번에 서소문 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면산에 비 와가지고 그 난리 났던 네, 거 그리고 사당동 일대 반지 앞방 침수돼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고 당하셨던 예. 거 이게 다 오세훈 시장 시절 일 아닙니까? 예, 저는 최고 책임자가 서울시의 정말 최고 책임자의 인식의 결여, 안전에 대한 결여, 네, 안전 불감증에 따른 문제 아닌가로 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고 책임자가 안전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삼성제 철근 누락 사고에 대해서 오세훈 뭐라 그랬어요? 아직 사고 안 사고도 안 났잖아요. 났는데 왜 그래? 호들갑이야. 뭐 이런.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철근 2개 박아야 될 걸 하나 박아야 하는데 사고 안 났잖아. 고치면 되잖아. 내한테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식에 천박한 인식이 이번 서소문 사고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가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네, 2.9cm가 크랙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슬라브가 내려앉았단 네.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공사가 중지되면 응당 코리엘에도 연락하고 국토부도 연락해야 돼요. 예, 야 이게 철길 위에 고가가 무너지려고 한다. 예, 중지시키자.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처럼 1분 전까지 기차가 다녔고요. 네, 계속 차량도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시민들의 발이 또 묶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신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거쳐서 지역으로 가시는 시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철도 이게, 운행이 중단돼 있죠.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재개가 필요한데 상황은 계속 이렇게 네. 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GTX-A 공사의 그 철근 누락 사건이나 그리고 서소문 고가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관건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요 그 사람들. 좀 제발 이런 문제는 네. 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 잘할게요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예. 상식이고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그걸 정치적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음흠. 저는 기본에 맞지 않다. 맞지 않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짚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점검하는 게 맞아요. 네. 어제 제가 전문가 자담회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하십니까? 일단 서소문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SOC 사업들 SOC에 대한 예.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관련 법령이 하나도 없대요. 에? 없대요. 종합된 법이 SOC와 관련 철거와 관련해서. 아니 1966년에 서소문 고가가 처음 생겨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노후화된 저 그 고가를 어떻게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설할 거냐에 대한 입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초단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지들을 성취한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 고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철거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SOC 철거와 관련된 집중화된 법,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법으로 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강남역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뭐 서울시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딱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인상이 깊었는데 도면이 있고 설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도면과 설계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 시공 설계라는 걸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보기에 편하게 예. 설계 도면이 복잡하니까 예. 그걸 아주 제대로 쉽게 편하게 만든 도면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에도 그게 작성이 됐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하고 전임 시장들이 있을 때 법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장의 인부들이 어려우니까 네. 설계 도면을 쉽게 만들어서 꼼꼼히 챙겨라라고 했는데 아마 추측컨대 네. 이번에는 이 상세 시공 설계 자체가 없었을 것 같다. 있더라도 완전히 형식적이었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몰랐다. 철근 2개 박아야 될 걸 하나밖에 못 박아. 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스템이 무너진 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다다다다다다 공사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삼성역을 오가는 시민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소음 피해도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도대체가 삼성역은 언제 공사가 끝나냐. 늘 공사판이다 이런 문제 지적 얘기를 해주시고 이 세 번째는 이 철근 누락 때문에 혹시 내가 지하철 타고 있는 이 순간 이거 붕괴 사고 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불안하죠.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럼요. 출근길이 너무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저만 와도 그럴 것 같은데 소소문 고가 붕괴되지 철근 없다 저 그러지. 그 근처로 못 가겠어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당장 오늘 홍사우쇼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예. 뭐 화면으로 그 불 다 보이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 예. 갑자기 고가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예.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예.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예. 시민을 안심시키고 가야죠. 그런데 야 사고 안 났잖아. 예, 근데 예. 왜 자꾸 귀찮게 하고 시비 걸어니네? 참.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서소문 고가 붕괴와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인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인재면 오세훈 시장 혹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예. 예. 이게 자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타임을 놓쳤거든요. 새벽 예. 2시경에 징후가 있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예. 감리단장과 소장과 전문가 선생님이 올라가서 변을 당하신 거예요. 네. 현장을 점검하다가 그렇죠. 전문가들. 안전점검 중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최소한의 조치 네.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거에서 대비한 조치라든지 차를 못 다니고 기차를 못 다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했느냐 안 했거든요.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입건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재선거를. 이게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지금 선거 나온다고 예, 그걸 땡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직무정지도 시켜놨던 문제라 법적으로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공사중지 명령을 네. 그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예, 서울시장의 권한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 어떤 서울시장에 예, 있느냐? 예, 이것도 법적으로 그렇군요. 참. 자, 정은김님께서 투표했어요. 야근하고 퇴근길에 꾹 6장. 와, 투표용지가 6장이나. 네, 굿굿님께서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원택 후보의 도장 찍으려고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윤봉님께서도 오후에 투표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투표하신다는 건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도 뭐 이제 이따가 현장을 가보겠지만.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인들이 사전 투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시간, 직장인들의 점심 시간 투표소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평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예측이.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투표 경향이 있어서 예. 유이동 후보가
지금보다는 더 어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근데 사실 보수 단일화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막판에 놀랐던 게 황교안 후보가 배신자 이러면서 단일화 없다 이렇게 쳐버렸거든요. 예. 황교안 그분은 표가 그렇게 다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10%다 여론조사에서 점유율이 있습니다. 저는 예.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딱 10%가 맞이다. 그보다도 안 나올 거예요. 아. 근데 하여튼 저는 정당으로 더 몰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각 주요 정당으로 예. 후보가 몰릴 거고 유유동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상황이 생길 거다. 아하.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네네네. 한 치 앞을 모른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네. 양쪽 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거는 네. 남의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평택 선거만 보면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내란 심판 선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내란하고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내란 그 윤핵관은 자체였죠. 끝내고 뭐 이렇게 성명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에이,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그다음에 다음 행보는 전혀 그런 행보가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내란 심판 선거로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 의제는 좀 실종이 되고 오히려 다른 의제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상황이 변경되는 이런 것 같다. 그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죄송한데 네. 그 평택 선거에 대한 공천 문제 그리고 스타벅스 사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특검법에 대한 문제 네. 등등 평가는 6월 3일 이후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평가들을 하는 순간 예. 또 힘들어져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참여 예. 투표를 통해서 지방 정부를 바꾸자, 예.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예. 제대로 온전하게 대한민국을 활력과 도약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자. 요 기조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네. 이번 선거 이후에 전체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박형용 후보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 그리고 울산에서 이를테면은 김태규 후보 방통위 두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보기 사납겠죠. 보기 사나웠을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예. 실망스럽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여준 빵진숙이잖아요.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 하셨던 그분은 김태규. 김태규 후보 그분은 거의 뭐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행동대장 거의 똘마니급의 수준의 행태밖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에 들어와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예. 하루아침에 사람 안 바뀌어요. 네. 자,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한반도 평화 이런 쪽에 표를 주실지 아니면 윤어게인과 독재의 편을 주실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니까요.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만이 바꿀 수 있고요. 참여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내란 세력을 확실히 엄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민주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만드는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